네, 안녕하세요. 3교시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부모 가족의 다양한 이제 문제가 노출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구성원들이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이제 아젠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가운데 이제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되고 행정부를 통해서 이제 전달 체계를 해서 이제 각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이제 여러분 사회복지시설들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양육비 이행 지원을 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을 근거를 가지고 2007년부터 양육 아동을 둔 이혼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부자 가족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 법률구조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면 이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이래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되고 인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4년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신설해서 관련 업무를 현재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실제 우리 실생활 와된 이 법을 아는 분들이 많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론 시간에 또 따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주거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근간 생활 시설은 무료 숙식 혹은 무료 주거 공간을 제공된다는 게 특성인데, 시설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근간 복지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기초생활기본보장법과 한부모 가정법 법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요. 여기 시설은 뭐겠어요? 모자원, 부자원 같은 거 말하겠죠. 주거 지원 또 한 가지는 주거급여 제도와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제도가 있고요. 대출 지원 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가 없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현재 시행되고 그러니까 전월세 자금을 지원을 한번 받아봐라. 대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일반 사람에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의 한부모 가족이 이런 대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직업 훈련, 교육, 고용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요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고용 디딤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년 취업 인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훈련, 개발훈련, 뭐 배움카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만 대표적인 배움카드예요. 그 4대 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 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특정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직업 전문 학교라고 많이 있어요. 대학은 아니지만 직업 노동부 소속 직업 전문에 그 직업 일부 직업 전문 학교 같은 학점제로 돼서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는 박신취가 되잖아요. 그것도 아서 아이를 돌봐야 되지, 집안일이 힘드니까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회를 줘도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평생교육원 또 다른 분야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런 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자녀 돌봄으로 돌아가 보면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의 확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자 가정 부자가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정규 근로시간과 관련된 보육뿐만 아니라 야간 24시간 보육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사는 동네에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 있는가 좀 알아보시고 그런 시설과 주소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제 메일로 보내달라. 전자출석은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내용 가지고 수기 출석을 할게요. 이렇게 답을 요구를 했는데 답을 안 하시면 삐약점 될 수 있어요. 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만 12세 이하 취약 아동과 방과 후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양육수당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급여로 양육수당을 줘.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특정 계층이 지원을 할 때는 이제 현물, 현금, 급여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건 직접 돈을 준다는 얘기,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현물은 이제 물건을 주는 거예요. 뭐 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연탄을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현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수당 같은 건 현금으로 직접 준다. 그래서 이 양육수당 보육시설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물론 이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시설로 주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데 안 보내고 아이를 직접 돌봤을 경우는 부모에게 이거 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서 월 10만원, 20만원 정도 현재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2012년까지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요, 이제 지원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만 5세까지 취약전까지 소득 수준에 관계가 없이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건강 서비스, 가족 상담 서비스인데, 임신 출산을 했을 때 초기 양육비,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한쪽 부모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 및 양육 그시 위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이름도 알아셔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알아셔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양 플러스 사업은요, 대상자에게 영양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보충 식품을 공급도 해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양 평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운영은 보건소별로 하는데,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 부모 최저 생계비의 200% 미만인 6세 미만의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가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는 영양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전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취약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역량 강화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쪽에는 이제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노동부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전공하신 사회복지사들이 이쪽에 취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최저 생계비 18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가정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국에 31개소의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 심리 경제적 자료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적 평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소시킬까 이런 사업도 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라보는 이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한쪽 부모가 없어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그런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부모님이 아버지가 없다 그래도 어머니가 없다 그래도 아이를 강하게 키우면서요. 그 역할을 잘하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가정까지 건강하지 않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 건강가정론 과목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라이센스를 가져주는 건강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필수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캠페인 같은 거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 개선 공모전에서 나온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공모전 방향 노래는 공모전 기회를 하고, 홍보, 작품 접수하고, 공모전 작품 심사하고, 시상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대상, 특별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런 포스터 같은 것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재밌죠? 빈자리를 채웁니다. 한부모 살아가기 싱글맘 희망을 말하다 하는 이렇게 만화식으로 된 거. 누구보다 항상 가족의 기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성공적인 공모전 사례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발달 주기 중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대표적 사례가 한부모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서비스 수준과 보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이용, 가족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완할 것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양한 글을 인터넷에서 자료 수집에 있어서 답을 좀 채워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느 중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물 두 편을 가장 한 편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쓰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에게 이제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 제가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이메일로 보내시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는 한 15분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차에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